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랭크입니다. 68세 전기기술자죠. 은퇴 계좌에 약 17억 원이 있고 교회에 있는 집은 대출금을 이미 다 갚았습니다. 세 아이는 모두 대학을 졸업했죠. 이런 것만 보면 저는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41년 동안 전기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손에는 전선암과 배전반을 다루며 생긴 굳은 살이 남아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호수 쪽에서 바람이 불면 허리에도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내 가족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언제나 일했으니까요. 제1장 마리아의 빈 의자. 아내 마리아는 6년 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식탁 끝에 앉아 옛 라디오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만 부산 떨라며 웃던 사람. 그녀의 음식에는 언제나 사랑과 그리고 너무 많은 마늘이 들어있었죠. 그녀가 앉던 의자는 아직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차마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랜만에 새 아이가 모두 집으로 왔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준비했죠. 정육점에서 좋은 고기를 사와 소고기 찜을 만들고 그녀의 오래된 레시피 카드대로 옥수수빵을 구웠습니다. 으깬 감자, 베이컨 넣은 강낭콩, 그리고 사과파이까지. 좋은 접시도 꺼내 식탁을 차렸습니다. 5시쯤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집안이 활기로 가득 찼죠. 그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집안이 텅 비어 있다가 자녀들이 와서 북적거리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첫째 마크는 42살, 금융업에 종사합니다. 부엌 카운터에 노트북을 펴고 말했죠. 해외 시장 좀 확인해야 해서요, 아버지. 둘째 줄리는 38살, 비영리 단체에서 일합니다. 정치 관련 글에 답글을 쓰느라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엠마는 25살입니다. 저를 꼭 안아줬지만 곧 휴대폰을 들여다봤죠. 미술사 전공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기도를 올렸죠. 그런데 아멘을 말하기도 전에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포크는 움직였지만 아무도 정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숫자가 반사되는 안경을 쓰고 먹었습니다. 줄리는 한 손으로 타이핑하며 중얼거렸죠. 엠마는 고양이 영상을 보며 웃었습니다. 식탁은 꽉 차 있었지만 정작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빈 의자를 보는 순간 공허함보다 더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3장 폭발한 68년의 울분. 저는 포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있잖냐, 목소리가 제가 의도한 것보다 거칠게 나왔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 잔업까지 하며 살아왔어. 한여름엔 다락에서, 한겨울엔 바닥 밑에서 기어다니면서. 저는 마크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시장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줄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걸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려고. 엠마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파이프랑 전선 대신 예술을 공부할 수 있게 하려고. 그게 꿈인 줄 알았어. 대출 다 갚은 집, 대학 졸업장, 은행 잔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구나. 저는 마리아의 의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지. 휴가나 세차보다 저녁 식탁과 대화가 더 소중하다는 걸. 나는 그걸 돈으로 바꿨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마크, 그 숫자들은 널 사랑하지 않아. 줄리, 내가 논쟁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죽 끓여주지 않아. 엠마, 내 휴대폰 속 세상은 이 소고기 찜만큼도 내 아버지만큼도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68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요? 제사장 진짜 침묵, 진짜 연결. 잠시 무겁고 진짜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줄리는 휴대폰을 뒤집었죠. 엠마는 휴대폰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아이들이 저를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엠마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옥수수빵 엄마가 하던 맛 그대로예요. 줄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마크도 고개를 끄덕였죠. 맛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식도 정치도 동영상도 없이 2002년에 키웠던 개 이야기, 새벽마다 잔디 깎던 이웃 이야기, 엄마가 음치로 노래 부르고 마늘빵을 태우던 이야기. 우리는 웃었습니다.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는 깊고 오래된 웃음이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그녀의 의자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갈 때 포옹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엠마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런 시간 정말 필요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저는 휴대폰으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러니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완벽한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시계는 계속 갑니다. 오늘 채워진 의자들도 내일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폰을 내려놓으세요. 노트북을 덮으세요. 서로의 눈을 보세요. 묻고 진심으로 들으세요. 이메일도 청구서도 잊힙니다. 남는 건 웃음, 이야기, 그리고 함께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닿으면 사랑만이 그 사랑의 시간이 여러분이 더 갖고 싶어질 유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일 좀 그만하고 같이 차나 마시자고 할 때마다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죠. 지금 그 후회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의 나중은 언제입니까? 제육장 17억보다 소중한 것. 저는 41년 동안 일했습니다. 17억을 모았죠. 집도 다 갚았습니다. 자녀들도 대학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휴대폰 없이 아이들과 보낸 2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자였던 순간이었습니다. 돈은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은퇴 계좌는 빈 의자를 채울 수 없습니다. 대출 없는 집도 웃음소리가 없으면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선배 전기 기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랭크, 전선은 연결해야 전기가 통하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와이파이로, 오지로, 소셜미디어로. 하지만 진짜 연결은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제7장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저는 68살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동료 전기 기술자 하나가 심장마비로 갔습니다. 은퇴하고 딱 6개월 만이었죠.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은퇴하면 가족들과 세계 여행 갈 거야.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 아내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피크닉 가자. 다음 달에는 꼭 춤 배우러 가자. 우리의 다음은 너무 많았고 결국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휴대폰은 현관에 바구니를 놓고 거기에 모아둡니다. 디지털 감옥이라고 부르죠. 아이들이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자, 손녀들도 왔습니다. 7살짜리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와이파이가 없어도 재밌어요. 그 말에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죠. 제8장 젊은 부모들에게. 혹시 이 영상을 30대, 40대 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서 아빠 놀아줘.
엄마, 책 읽어줘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빠 바빠 나중에. 그 나중에 아이들은 커버렸고 이제는 제가 얘들아 아빠랑 놀자고 해도 그들이 바쁩니다. 일요일 저녁 그 2시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던 그 시간. 그런 시간이 40년 전에는 매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필로그 68세의 깨달음. 저는 프랭크입니다. 68세 전기기술자입니다. 41년 동안 전선을 연결하며 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연결은 놓치고 살았습니다. 가족과의 연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17억이 있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빈 계좌여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마리아의 빈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있을 때 진짜 함께 있어라. 여러분의 식탁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들과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친 게 언제입니까? 오늘 저녁 1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옆 사람의 눈을 보세요. 그들의 하루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웃으세요. 그게 17억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68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분명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전기기술자가 은퇴 후 발견한 행복의 전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와이파이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